이번 나는 솔로 32기 방송 보면서 뒷목 잡으신 분들 많으시죠? 특히 경수가 보여준 일련의 모습들이 시청자들 사이에서 역대급 쎄하다는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32기 경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방송 초반만 해도 무게감 있고 듬직한 돌싱 아빠의 모습으로 호감을 샀던 경수. 하지만 회차가 거듭될수록 시청자들이 느끼는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방송에서는 그동안 어렴풋이 느껴졌던 위화감이 여러 장면에서 드러나며 온라인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옥순, 영수, 광수, 상철, 경수와의 4대1 데이트가 끝나자 가장 먼저 자리에서 일어난 사람은 옥순이었습니다. 갈까요? 옥순이 먼저 자리를 정리하자 남자 출연자들도 하나둘 옷을 챙기며 뒤를 따르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경수가 계산 이야기를 꺼냅니다. 계산은 어떻게 하죠? 옥순은 망설임 없이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카운터로 향합니다. 상철이 나중에 n분의 1로 하죠라며 말을 보탰고 스튜디오에서는 그게 맞죠. 평화를 위해서라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이를 두고 시청자들의 반응은 엇갈렸는데요. 일부는 분위기를 위한 농담으로 받아들였지만 일부는 왜 옥순이 당연히 계산해야 하는 것처럼 이야기되는지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계산하러 가는 옥순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남자 출연자들의 모습은 묘한 여운을 남겼는데요. 결국 옥순은 장어집 계산대로 향했고 약 20만원에 달하는 식사비를 직접 결제합니다. 이를 지켜보던 경수는 웃으며 나도 내가 샀으면 좋겠다. 선택을 이만큼 받아가지고 라고 말했죠.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여러 해석이 나왔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식사를 마친 뒤 이어진 1대1 대화. 마지막 순서로 옥순 앞에 앉은 사람은 바로 경수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옥순은 무려 50분 가까운 시간 동안 같은 자리에서 4명의 남성 출연자들과 차례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셈인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옥순은 다가오는 경수에게 먼저 맨날 고생이네요 라며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하지만 경수는 앉자마자 얘기 많이 했는지 이제 텐션이 좀 떨어질 것 같은데 라고 말하죠. 옥순을 배려하는 말일 수도 있었지만 정작 옥순은 괜찮아요 라며 담담하게 받아넘깁니다. 이후 옥순은 자연스럽게 질문을 이어갑니다. 다른 여출분들하고 따로 이야기해 본 적은 없죠? 경수는 한 번도 없었다고 답했고 왜 그러냐는 질문에는 이제부터 해볼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니까 계획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상당히 자신감 있었는데요. 문제는 그 계획이 본인 머릿속에만 있다는 겁니다. 이에 옥순은 웃으며 그중에 제가 첫 번째여서 감사합니다라고 받아칩니다. 그런데 잠시 후 스튜디오까지 술렁이게 만든 장면이 등장합니다. 경수가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라고 말하자 옥순은 가볍게 할 얘기가 없어요? 라고 물었는데요. 그러자 경수는 아니 다그치지 마세요. 가만히 있으면 하니까라고 답합니다. 문제는 그 직전까지 옥순이 경수를 다그쳤다고 볼만한 장면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었죠. 순간 옥순도 머쓱해진 듯 알겠어요. 딴 데 보고 있을게요 라며 웃어넘깁니다. 하지만 송혜나는 놀란 표정을 지었고 데프콘은 이건 세게 나온 게 아니라 입다들하는 거 아니야? 라고 반응하며 스튜디오 분위기도 묘하게 얼어붙습니다. 대화가 아닌 제압을 하는 남자 경수는 옥순의 질문을 자신의 주도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무안을 줍니다. 내가 주도할 테니 넌 수동적으로 따라와라는 오만한 통제 본능 상대를 수동적인 존재로 길들이려는 전형적인 강압적 대화 패턴입니다. 사실 이 장면이 유독 화제가 된 이유는 두 사람의 대화 스타일이 상당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옥순은 질문을 던지며 상대의 이야기를 끌어내는 타입입니다. 대화가 끊기면 먼저 화제를 만들고 상대가 편하게 말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열어주는 스타일이죠. 반면 경수는 질문을 받으면 바로 반응하기보다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뒤 이야기하는 편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문제는 옥순의 가벼운 질문이 경수에게는 압박처럼 전달된 듯한 모습이었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할 얘기가 없어요? 라는 농담 섞인 질문에 다그치지 마세요 라는 답변이 다소 과하게 들렸던 겁니다. 이후 경수는 자녀가 없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오히려 부담스러웠다고 이야기했고 옥수는 그 이야기를 받아주며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러다 갑자기 등장한 질문. 음식 잘하세요? 뜬금없는 질문에 옥순도 큰 웃음을 터뜨립니다. 왜요? 옥순이 밥 차려줘야 되냐며 센스있게 받아쳤지만 경수는 이미 계산기를 다 두드린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어색한 대화가 이어지고 역시나 진격의 막내 상철은 15분 지났어요라며 마치 운동 경기 종료 휘슬이라도 불듯 불쑥 등장해 깨알같은 방송 분량을 챙겨가는데요. 덕분에 경수와 옥순의 어색한 탐색전도 그대로 종료됩니다.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건 이후 공개된 인터뷰였습니다. 옥순과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니 특별히 강하게 끌리는 부분은 없었던 것 같고 오히려 현숙과 대화를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이 더 커졌다고 털어놓았습니다. 32기 경수 그는 6-7년 전 이혼 후 현재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엔 전처에게 미안해하는 성숙한 아빠처럼 보였죠. 하지만 뒤이어 나온 이야기는 우리를 갸웃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는 진주 부모님께 맡기고 본인은 서울에서 생활합니다. 주말이면 진주로 내려가 전처와 함께 아이를 만난다는 이른바 할리우드식 면접 교섭. 당시 방송이 나가자 커뮤니티는 바로 술렁였습니다. 셋이 그렇게 자주 만나는데 왜 이혼한 거냐?
새로운 연인이 그걸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 재혼 상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는 반응이 쏟아졌는데요. 그만큼 경수의 독특한 공동양육 방식은 호감과 의문을 동시에 불러왔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방송이 이어지면서 경수를 바라보는 시청자들의 시선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방송 초반만 해도 듬직한 돌싱 아빠, 책임감 있는 가장의 이미지가 강했는데요. 하지만 대화 하나하나를 뜯어볼수록 의외의 장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일부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위화감이 느껴진다. 말은 좋은데 이상하게 마음에 걸린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장면들이 이런 평가를 만들게 된 걸까요? 옥순과의 대화를 마친 경수는 숙소 안에서 현숙과 마주 앉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대화는 의외였습니다. 보통은 이상형이나 설레는 이야기부터 시작하기 마련인데 두 사람은 처음부터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현숙은 가장 먼저 경수의 자녀 이야기를 꺼냅니다. 주말에 아이 보러 가는 빈도가 어떻게 되냐고 물으며 대화를 시작합니다. 같은 부모 입장에서 충분히 궁금할 수 있는 질문이었죠. 경수는 숙소 밖으로 나가자고 하고 둘의 대화는 이어지는데요. 두 사람의 대화는 의외였습니다. 썸이나 플러팅보다는 현실 이야기부터 시작됐는데요. 먼저 현숙이 말을 꺼냅니다. 저는 사실거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자 경수도 곧바로 공감합니다. 현숙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자녀를 부모님이 키우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주말에는 보러 가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덧붙입니다. 애들은 당연히 아빠를 기다릴 거 아니에요. 같은 부모 입장에서 던질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이었죠. 그러자 경수는 담담하게 답합니다. 매주 갈 때도 있고 2주에 한 번 갈 때도 있고 3주에 한 번 갈 때도 있고요. 사정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자 현숙은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아빠를 매주 보고 싶어 할 수도 있지 않아요? 지금 몇 살이라고 하셨죠? 4학년이요. 그러자 현숙은 그러면 친구들 좋아할 나이이긴 하겠다라고 말하고 여기서 경수는 뜻밖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사실 어릴 때부터 떨어져 지내서 아이도 어느 정도 학습이 됐다고 해야 하나? 이러는 게 아닌가? 아마 이번 방송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가 나온 대목 중 하나였을 텐데요. 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에 걸렸던 것도 바로 학습이 됐다는 표현이었습니다. 물론 경수 입장에서는 현재 상황에 적응했다는 의미로 한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전혀 다르게 들릴 수도 있었는데요. 만약 아이가 이 방송을 보게 된다면 어떨까요? 아빠를 보고 싶은 마음을 참는 게 학습된 건가? 익숙해졌으니 괜찮다는 뜻인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방송 이후 일부 시청자들은 아이의 감정보다는 상황에 대한 적응을 설명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아 표현이 다소 건조하게 들렸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문제는 자주 만나느냐, 적게 만나느냐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어떤 언어로 표현했느냐였던 것 같습니다. 경수 입장에서는 현실에 적응했다는 의미였겠지만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꽤 차갑게 들릴 수도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현숙 역시 이 부분을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 저한테는 포인트이긴 했어요. 라며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데요. 본인 역시 면접 교섭을 하고 있고 격주로 아이를 만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활 패턴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경수는 곧바로 연애 스타일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저는 자주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가까이 살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자 현숙도 맞장구를 칩니다. 사실 고민했던 게 경수님이 주말에 집돌이 스타일 아닐까 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경수는 손사래를 칩니다. 혼자 여행 다니고 그런 성격은 아닌데 같이 하면 재밌잖아요. 삶의 활력소가 된다는 이야기까지 이어지는데요. 이날 두 사람은 생각보다 결이 잘 맞았습니다. 자녀 문제를 바라보는 현실적인 시선, 자주 보고 싶은 연애 스타일, 그리고 혼자보다는 둘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한다는 점까지. 대화의 온도 자체는 상당히 비슷해 보였는데요. 이후 거주지 이야기가 나오자 분위기는 더 좋아집니다. 현숙은 성동구, 경수는 강서구. 경수는 계산기를 두드리듯 거리를 따져보더니 밤에는 3040분이면 되겠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현숙은 연애하다가 갑자기 밤에 심야 영화 보러 갈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경수는 너무 좋네요 라고 호응을 하는데요. 방금 전까지 자녀 이야기로 진지하게 대화하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반응 속도가 빨랐는데요. 경수의 표정은 눈에 띄게 밝아집니다. 경수는 이어진 인터뷰에서 현숙에 대한 호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공감되는 부분도 많았고 생각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특히 추구하는 연애 방식이나 생활 패턴이 비슷하고 서로 결이 잘 맞는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사실상 간접 고백 수준 아닌가 싶은데요. 적어도 이날 대화만 놓고 보면 경수는 현숙에게 꽤 큰 호감을 느낀 것으로 보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 하이프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